문제와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월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예요.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텐데, 우리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힘내서 이번 주 정말 보람있게, 정말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은, 54일차 군무원 7급 문제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번 문제부터 일단 시작해볼게요. 다음 중 공공행정에서 가외성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엑스트라라고 얘기를 했죠. 뭔가 추가적인 무언가 백업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행정의 가치를 우리가 가외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가외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법원의 3심제입니다. 한 번의 재판으로는 너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세 번에 걸쳐서 다른 법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일종의 가외성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외성은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번 해야 하니까. 똑같은 일을 여러 개의 기구가 여러 번 하게 두는 거니까요. 그래서 행정의 경제성과 능률성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X고요. 3번,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요구되는 것 역시 가외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번, 가외성은 행정체제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또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이 되는 것 아실 수 있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책 네트워크는 아시겠지만, 정치 행위적 권력 모형. 하나의 집단이 정치적인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라는 이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결합한 네트워크가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라고 얘기했던 모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 네트워크는 분산적인 정치 체제를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결성하면 그 네트워크가 정책 과정을 리드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미 하나로 집권화되어 있는 정치 체제가 아니라 분권화되어 있는 정치 체제를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에 하위 정부 모형은 철의 삼각입니다. 주로 분배 정책을 위주로 굉장히 결속력이 큰 결합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확실한 편이고요. 개방성이 낮습니다. 틀렸고요. 자, 이슈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 모형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항상 집회 같은 시위 현장 같은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주로 드렸죠. 여기는 다양한 참여자가 진짜 모호한 경계, 개방적인 참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참여자들 간의 안정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정책 공동체 모형, 참여자들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정책 공동체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학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정말 전문가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한다고 봅니다. 각자가 모두 다 정책 과정에 중요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권력 관계를 균등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가 틀렸어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표현.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은 우리가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서 자주 보지 않았었던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몬 7급이요. 좀 이상한 문제도 있지만 괜찮은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재미있는 선지네 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잘 정리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조직 구조의 유형으로서 유기적 구조. 아시겠지만 유기적 구조는 굉장히 탈관료제적인 일반적으로 복잡성이나 공식성이나 집권화가 상당히 떨어지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의 형태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고요. 쌍방의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평적인 권한 관계가 나타나고 상호작용도 나타나죠. 조직의 환경이 안정적인 상황보다는 조직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좀 더 타당한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고요. 3번입니다. 의사소통이 상향적이고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부서 간 구분이 모호하고 그래서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개방체제가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죠. 조직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고갈되는 엔트로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의 엔트로피가 나타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체제 이론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네가티브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은. 근데 유기적 구조 역시 환경으로부터 계속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환경 맥락에 따라 조직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조직이 계속 환경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면 조직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특이한 표현이죠. 근데 요거 괜찮은 선지니까 꼭 한번 봐주세요.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매슬로우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다음 단계 욕구가 발로된다고 봅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충족, relatively well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니은입니다. 엘더퍼는 매슬로우처럼 욕구를 계층화하고 욕구의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발로가 일어난다. 이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매슬로우와 달리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한 가지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좌절퇴행 접근법들을 설명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자, 맞는 선지입니다. 자, 맥그리거는 XY 이론에서 인간의 일에 대한 관심을 통해 X와 Y 이론을 설명을 하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욕구의 좌절로 인해서 어떤 후진적인 퇴행, 하향적인 퇴행 이런 거 제시했던 건 엘더퍼의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틀렸고요. 아지리스 아시겠지만 아지리스는 성숙, 미성숙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지리스는 개인의 욕구가 성숙되면 욕구의 내용이 더욱더 고급화된다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하지만 개인의 동기가 사회 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맥클랜드가 얘기했었던 성취 동기 모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지리스의 성숙, 비성숙 이론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 기억 니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1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월요일 기분 좋게 지내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녕.